우리 몸 우리 의학으로 우리 몸을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임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지구의 날이어서 이제 가장 먼저 이 환경 하면 이제 이 전기 네.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자 의미로다가 전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임진웅 선생님은 20대여서 왜요? 30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를 예쁘게 깎고 오셔가지고 20대로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 보니 다 후원했잖아요. 맞아요. 네. 전기불 뭐 이런 추억은 뭐 어떤 색다른 추억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전등을 본 세대니까 네. 전등이 없었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제가 이제 군복무를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했어요. 네. 공중보건이로. 그때 이제 거기 계시던 분이 어느 지점을 가면은 그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다. 거기서 별을 볼 수가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차 불빛을 딱 끄고 나오니까 그 별이 정말 눈으로 쏟아지는 우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군인들만 갈 수 있는데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가까이 군부대 가까이 가면은 약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야, 저 가보고 싶습니다. 별자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거긴 정말 제가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별들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은하수 막 쏟아집니까? 네. 그래요. 이 전기가 들어서 환해서 생활하기 좋은데 또 볼 수 있는 별이 또 가려져서. 네네. 이야, 역시 30대는 이렇게 뭘 이야기해도 다른 시간이네요. 그래요. 자, 30대 우리 남도마실의 허임 우리 임진웅 선생님. 오늘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질환인데 네, 네, 뭐 디스크 협착증과 같이 이제 허리에서 중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예요. 이것도 퇴행성 질환이에요? 네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척추가 전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이래서 생기는 병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척추뼈는 그 쭉 부드러운 X자 곡선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는데 그중 어느 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밀려 나오게 됐을 때, 그래서 곡선이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요추 허리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후방 전이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물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척추 정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주로 전방 전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허리가 엄청 아플 테니까 네네. 이 모를 수는 없는 병인데 계속 좀 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증상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원인에 따라서 아니면 관리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밀려나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1, 2단계라고 하는데 밀려난 정도가 한 절반 이내 그 정도 이내에서 약간 안정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이렇게 맞춰진 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안 찾아갈 수는 없겠네요. 와, 이런 증상이 왜 생기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자,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문자와 카톡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그러니까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그 변형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경우는 척추 분리증에 의한 경우인데 척추 분리증은 이제 척추 관절의 이제 결손, 그러니까 조금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레 그렇다 보면은 하중에 따라서 척추가 앞으로 밀리거나 하는데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 생기게 되는데 척추 분리증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장기에 이제 척추의 어떤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피로골절 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피로골절이요? 네,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 제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큰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도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경우에는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피로골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기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거면 네네. 계속 오랜 시간 앉아갖고 공부를 그쵸.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네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하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발견이 되면은 이제 계속 변화가 생기진 않는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사실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증상하고 관련된 것을 좀 고려해봐야 되고 또 다른 질환과의 간별 진단도 통해서 이제 추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척추 분리증 없이 그냥 척추 관절의 퇴행으로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척추가 이제 일을 계속 많이 하다 보고 그러면 이제 관절의 퇴행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아무래도 관절이 좀 느슨해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때 척추의 정렬이 좀 틀어지면서 전방 전이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왜요? 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한 25%, 남성이 한 19%. 25%요? 네, 꽤 많이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오셨던 저희 환자분도 60대 여성분이셨는데 검사를 했는데 전방 전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저희 병원에 이제 한 10년 전에 찍은 같은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서 비교해봤더니 좀 전방 전이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원인 말고는 이제 외상성이라고 해가지고 충격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뼈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들 뭐 이제 종양이나 호르몬 질환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조금 억울하고 서러운 게 일을 뭐 이렇게 그 반복적인 일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그 요새 이제 공장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이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이나 되면 이런 증상이 오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근데 주로 만성적인 경향을 좀 보이고 이제 간헐적으로 골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만큼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좀 봐야 되는 질환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이증이 조금 더 진행이 될수록 이제 그 하지에 방사되는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협착증 할 때 말씀드렸던 어떤 간헐적 파행.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통증이나 저림이 너무 심해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척추가 이제 배열이 틀어지면은 그 척추 안쪽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이제 협착이 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 같은 협착증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저희 엄마도 이렇게 약간 허리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휘셨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수술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진짜 세 발짝을 못 걸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휠체어를 안 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밖을 안 나가시는데 일만 하시는데 그럼 이게 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다리가 아파서 결과적으로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퓨전 국악 비단의 한의지가 듣고 올게요. 퓨전 국악 비단의 한의지가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 음악이 다 옆에서 구슬땀 흘리면서 이 한지사 선생님이 침을 탁 넣고 옆에서 약단지에 탁 한약을 다리고 이런 풍경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죠. 한의학의 자연주의 사상을 담았대요. 사람이 이제 들으면 그런 그림이 쫙 떠오르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척추 전방 전이증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네요. 그럼 요거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갔어요. 여러 증상
뭐 여러 질환이 있는데 진단은 뭐 어떻게 내려져요? 진단은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만도 네네. 확인돼요. 네, 이제 뼈의 정렬을 보는 거라서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근데 신경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압박 정도나 어떤 수술 정도를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허리 MRI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이 뼈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뼈 다시 되돌리는 거는 수술적 치료 외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수술. 그 뼈 구조 그 자체로 네. 더 이상 밀려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통증을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목표를 잡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심해지지 않게끔. 네네. 그때는 이제 통증 조절 위주의 보존적 치료를 좀 시행하고, 이때는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이런 치료가 있고, 근육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계속 있거나 신경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척추 전이 자체가 절반을 50%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수적인데, 이때는 주로 유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가 많이 쓰여요. 유합술이요? 네, 전이가 일어난 그 인접한 두 군데 척추를 나사못으로 연결시켜서 유합을 하는. 그래서 척추 형태를 유지시킨 그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약간 앞으로 나온 걸 다시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네요. 어렵죠.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허리 주변 근력을 강화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같이 시행합니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은 통증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한 이제 전이증으로 발전이 돼서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해서, 허리 주변에 이제 누적된 근육의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이나 추나 이런 치료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또 허리와 관련된 혹은 이제 허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이제 부분과 관련해서 한약 처방을 통해 초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좋겠지만, 수술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제 약화된 허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허리가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막 이 허리 근육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잡고 있으면 어깨 위로 막 타고 올라가고 모든 근육들이 긴장하니까 그럴 때는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하겠네요. 침치료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하고 자세.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방전이증은 이제 초기에는 허리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신경 증상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허리 주변의 근육량이 전방전이증의 어떤 진행이나 어떤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네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또 과도한 체중 이런 것들은 항상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제 항상 몸에 가깝게 해서 들고, 오래 앉거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허리를 풀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부위만 배가 좀 나오고 이러면 더 좀 그렇죠.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그래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좀 싹 가려놨는데. 그러면은 이 운동, 이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또 운동한다고 이제 살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해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해서는 안 되는 운동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전이증 자체에는 가벼운 운동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평지를 걷는데 한 30분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근데 반대로 이제 산행은 안 되는 거죠. 산행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걷고 나서 조금 몸이 개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이증에는 조금 더 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같이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은
항상 용두산이나 시작할 네. 때 막 한 2시간 걸어불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구만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허리가 괜찮을 때는 음. 산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네.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때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막 아파서 참아서 걸어보면 큰일 나네요. 네, 그러시면 더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30 있을 수가 있고 30분 정도 있습니다. 평지. 네, 네. 이제 플랭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네, 코어 네.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도 해주시는 게 좋고 계단을 오르는 운동. 하지만 내려가는 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야죠. 타고 내려오고 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 이제 또 피해야 될 운동들은 이제 저희가 뼈를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하는 운동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척추 지금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대로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운동들이 좋고 한번 이 자세가 더 뼈를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운동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라고 하죠. 고중량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어렵고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어 가지고 허리에 좀 자극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은데 반드시 누워서 네, 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운 채로 발은 세우고 네, 발은 세운 채로 발끝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아, 자기 몸 쪽으로 쪽으로 발끝을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살짝 놔주고 다시 좀 당겼다가 살짝 놔주고 이걸 아마 잠들 때까지 혹은 잠 깰 때까지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근력이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허리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도 쉬운 운동인데요. 네.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이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도 있겠네요. 발끝을 세워서 자기 몸 쪽으로 당겼다가 풀어주고 당겼다가 풀어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 협착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살짝 들고 접어서 들어가지고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허리 근육에 또 풀리는데도 좋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시원하게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너무 서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환들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오늘은 척추에 관련된 질환을 알아봤어요. 전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증상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가시는 길에 8744번님의 신청곡 조윤석과 여러분의 진도아리랑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요 들으면서 춤을 살랑살랑 추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살펴가시오. 네 감사합니다.